이제는 AI가 소설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드는 AI로 안 되는 게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AI가 만들어낸 음악이나 그림이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딥페이크나 딥보이스가 범죄에 악용되다 못해 법정 증거물로 위변조되어 제출되면 판별이 가능할까요? 이전까지의 인공지능은 인간을 돕는 정도의 도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AI가 앞으로 단순 노동형, 반복형 기술을 대체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제는 예술의 영역까지 뻗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못하는 건 없는 수준인데요.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 그에 따른 우려사항도 함께 생기기 마련입니다. 당장 떠오르는 일자리 감소 문제뿐만 아니라 딥페이크와 딥보이스를 이용한 범죄 악용 사례도 우려됩니다. 작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항복을 선언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SNS를 통해 송출돼 논란됐는데요. 일반인이나 연예인 얼굴을 음란물 동영상에 합성시켜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시스템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서 최근 업데이트한 기술을 보면 이제는 머리카락 한 올까지 그래픽으로 묘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단 3초의 목소리만 있으면 그 사람의 감정톤이나 녹음 환경까지 복제해서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자연스럽게 생성할 수 있는 기술도 공개했습니다. 이제 정말 보이스피싱 협박 전화에 가족의 목소리가 들려도 의심해야 할 시대가 온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제 목소리도 사실 AI로 학습시켜 텍스트로만 만들어졌는데 제법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AI로 조작한 사진이나 영상 녹취록을 법정 제출 증거물로 사용하면 조작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구분이 가능해요. 보이스라고 하는데 합성된 거를 틱택팅하는 기술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성능이 꽤 좋습니다. 그거는 거의 99% 틱택팅을 가능합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생성 알고리즘 연구를 해왔어요. 2년 전에 이미 했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조작을 했다, 그리고 새로 생성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접근 방법이 조금 어렵긴 한데 영상 조작 알고리즘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훈련시켜서 틱택팅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기법이 새로 나왔다라고 하면 저희가 또 그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연구를 계속 해야 돼요. 좀 많이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AI 발전으로 생긴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문제인데요. 저작권과 관련해 짚어볼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I 커버입니다. 브루노 마스가 부르는 하이보이, 마이클 잭슨이 부르는 큐피트,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르는 디토까지 언제 불렀는지도 모를 이 커버곡들, 목소리도 너무 잘 어울리고 한국어 발음도 기가 막힙니다. 사실 이 노래들은 가수들이 직접 부른 것이 아니라 AI가 학습해 만든 AI 커버 영상입니다. 숨소리와 특유의 창법까지 표현되어 있는데요. AI 커버를 접한 사람들은 AI가 무섭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로 새로운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걱정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래에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원곡에 다른 가수의 목소리를 입히는 것은 어쨌든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재가공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걱정이 없는 내가 만든 노래에 유명 가수 목소리를 입히는 건 가능할까요? 일단은 제가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본인이 권리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없고, 유명인의 목소리가 사실 그 부분에 추가가 된 건데, 유명인의 목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은 아니에요. 또 목소리 그 자체는. 대신에 이제 유명인의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보호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부정경쟁 방지법인데요. 유명인의 목소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아무래도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목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무단히 사용한 경우에 그때 이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여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에 적용 대상이 되진 않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의 목소리라는 게 그 이제 인격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정경쟁방지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거죠. AI 발전으로 우려되는 저작권 문제 두 번째는 생성형 AI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미국 콜로라도 주립미술대회에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대회의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이 미드전이라는 생성형 AI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란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으로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나 영상, 음악, 텍스트 등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생성된 그림에서 키워드를 수정하고 재조정하면서 점점 더 높은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은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AI로 만들어진 그림이 작품으로 인정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람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AI를 활용한 창작물 제출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침이 없어 수상 번복 없이 대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그림을 생성하기 위해 여러 명령어를 입력하는 시도를 하고 최적의 명령어를 찾기 위한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도 100% 창작물이 아닌 방대한 데이터 학습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생성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현재 인공지능이 만든 산출물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권리를 줄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그 자체가 뭐하고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상황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해도 인간이 창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현재는 보호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권리가 기속이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리 기속이라는 게 사실 좀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누구에게 그 산출물에 대한 과실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창작에 이제 산출물에 누가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모호한 측면이 있긴 하죠. 인공지능 개발자에게 줄 것이냐, 개발사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은 지시 명령을 한 이용자에게 뭐 권리를 줄 것이냐, 이게 되게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관련된 내용은 좀 법적으로나 법제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른 AI의 발전 속도에 맞춰 그에 따른 권리 보호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AI 발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인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제정하기 어려운 실정도 이해는 갑니다. 결국 그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 키워드를 입력하고 사진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며 AI는 인간의 명령으로부터 수동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발전을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개발자와 이용자들도 사회적으로 생길 파장을 미리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AI 그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림을 판매하거나 특정 작가의 그림을 학습시켜 판매하는 등 기술이 오남용되어 예술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AI의 저작권 문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